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떠들면서 글루코사민이라는 상품으로 나와서 엄청 전 세계적으로 팔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멜라토닌이라든지 각종 영양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발일정한방병원 정인호 원장입니다. 피로한 상태는 크게 이제 좀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약간 좀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게 좀 더 지나친 과로의 단계가 있고요. 과로를 넘어서 곤비 상태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 피로한 정도면 잠깐 좀 쉬면 괜찮아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로는 그거보다는 좀 더 푹 쉬어야지 나아지는 상태라면, 곤비는 내가 쉰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비 상태에 있다면 내가 그냥 집에서 주말 내내 쉰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라면 가까운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좀 필요하면 피로회복제 혹은 카페인 보함약으로 함유된 것들을 많이 찾아서 드시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 그때 잠깐 반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오후가 되거나 저녁이 되면 더 많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존하시는 것은 좋지 않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커피 한두 잔 먹거나 그러는 게 문제가 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영양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멜라토닌도 사실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한번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홈쇼핑 같은 데서 팔았던 것 중에 글루코사민이 있었어요. 명절 때만 되면 마치 글루코사민을 효도 선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광고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이 글루코사민이 유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닥터 웰렉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행했는데요. 이 사람 주장은 의사는 죽어야지 거짓말을 안 한다, 뭐 약간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도 사실 의사거든요. 수의사 출신의 의사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대농장을 했대요. 근데 대농장을 하면서 동물들이 아플 때 약을 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미네랄 같은 거를 준다든지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무릎 연골이 닳거나 무릎이 안 좋아지면 닭 연골을 먹으면 낫는다, 이 글루코사민 성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 막 떠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라디오 아나운서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떠들면서 글루코사민이라는 상품으로 나와서 엄청 전 세계적으로 팔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논문 중에 글루코사민 쓰면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 논문들은 대부분 예외 없이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은 논문들이에요.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들은 대부분 독립된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멜라토닌이라든지 각종 영양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멜라토닌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은 주로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은 논문들이 많고요. 별로 효과 없다라는 논문들은 독립적인 연구기관에서 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셀레늄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유 광고에 영국에서는 셀레늄을 먹습니다 막 그러면서 광고를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셀레늄은 미량 원소여서 엄청 극소량만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필요한 양이 5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만약에 200 마이크로그램이 넘어가면 독성으로 작용해서 두통이라든지 몸살이라든지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미량은 일반적인 음식으로 충분히 다 섭취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굳이 섭취를 해주면 오히려 더 독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결국엔 소리소문 없이 다 사라졌거든요. 글루코사민이나 셀레늄이나 그런 것들처럼 멜라토닌도 충분히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상추를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부작용도 없고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수면 습관은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잠이 들기 시작해서 충분히 깊은 잠을 자고 나서 6,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운동을 해서 저녁 때 되면 다시 규칙적으로 수면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좀 본인이 긴장하거나 아니면 집중해야 될 때가 있으면 커피 한 잔이나 뭐 그런 정도는 괜찮고, 각성제, 드링크 약한 정도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환자분들 보면 판피린이라든지 바카스라든지 그런 거에 엄청 의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박스째로 사놓고 계속 하루에 몇 잔씩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체력을 더 갉아먹어서 나중에 더 많이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면 습관을 잘 들이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잠을 자려고 눕는데도 못 잔다. 그거는 병원에서 치료해야 될 내용이고, 내가 자리에 눕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고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환자들이 제일 많이 잠 안 자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보는 거. 누워있는데 핸드폰 보면 밝은 눈이 계속 눈을 통해서 뇌를 각성시키거든요. 당연히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거 하면서 잠 안 온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 습관을 먼저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